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그 아미노 액시드에서 우리가 앞에서 페닐알라닌과 글라이신 두 개의 반응을 봤었고, 그때 원하는 반응은 카복실릭 액시드와 아민의 반응, 이 둘 사이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의 카복실릭 액시드와 글라이신의 아민이 반응하는 반응을 원합니다. 그러면 페닐알라닌의 아민을 프로텍션하고, 근데 앞에서는 X라고 여기는 G라고 표현해요.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쪽에는 Y라고 표현한 그룹, 여기는 에스터로 프로텍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G 그룹, 여기 G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원래 액시드와 아민은 두 개를 섞어준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액시드가. 그래서 이 액시드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액시드를 아실크로라이드로 바꿔서 반응성을 증가시키죠. 이쪽에 리빈 그룹을 증가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DCCI라는 걸 써서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아마이드가 잘 만들어져요. 그때 DCCI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럼 먼저 여기 있는 G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G 그룹이 뭐냐? G그룹에 여기 있는 것처럼 터셔리 부틸 옥시카보닐, 터셔리 부틸 옥시카보닐의 T복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BOC, 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T복, 티박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터셔리 부틸 옥시카보닐의 약자입니다. 아민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텍션 그룹입니다. 여기 프로텍션과 디프로텍션 반응인데, 프로텍션 반응은 뒤에 이제 나와 있고요. 바로 뒷페이지에 있네요. 뒷페이지에 없네요. 프로텍션이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프로텍션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간단해요. 이것도 여기 아마 크로라이드가 있는 형태인데, 이거 뒤에 나오니까 일단 프로텍션이 돼 있는 형태에서, 자, 프로텍션이 되는 형태에서 산을 넣어주면 얘네들이 디프로텍션이 돼요. 산이 왜? 산이 여기 있는 것처럼 산을 넣어주면 이 결합이 약해지죠. 이쪽이 일렉트론이 당겨져서. 그러면서 얘가 산을 넣어주면 얘가 끊어져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고요. 그냥 이게 하나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션이 된 다음에 여기는 프로톤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면, 그리고 얘가 사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가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거니까 아이소뷰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프로톤을 받아오니까, 프로톤 어디서 받아요? 사실 여기서 받아온다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민이 되는 형태로 디프로텍션이 됩니다. 디프로텍션 T 밖으로 뭐 알아보겠죠. 약간 사실 크게 그려놓으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없애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요. 하나의 스텝으로 가는 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아민이 요게 사실은 요 결합이 일로 온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민으로 디프로텍션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뭔가요? 두 번째 얘기는 여기 지금 갑자기 DCCI라고 하는 게 있는데, DCCI는 뭐의 약자냐면, 원래 사실 I를 잘 안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냐면, 일단 먼저 이런 곡도 지우죠. 다이사이클로 헥실 카보 다이이미드의 약자입니다. 다이사이클로 헥실이 있죠. 그 다음에 카보 이게 이미드죠. 이미드, 다이이미드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DCC 또는 DCCI라고 부르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 액시드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겁니다. 액시드를 액티베이션 시켜줘서 아민과의 반응성을 증가시켜줄 때 DCCI를 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메커니즘을 보면요, 요 DCCI를 쓰면 DCCI가 카복실릭 액시드랑 먼저 반응해요. 반응하면 여기 지금 요 있죠. 액시드가 DCCI랑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요? 얘가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베이스로서 작용해서 프로토네이션 하고, 얘가 반들어서 이렇게 아실 아이소 유리아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렇죠? 이게 유리아잖아요. 유리아. 그러니까 아실 아이소 유리아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다음 스텝에서 보면은 얘 다시 아민이 들어갈 때 이렇게 돼서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떨어져 나오면 결국 뭐가 나와요? 다이사이클로 헥실 유리아가 나와요. 유리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마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 뭐 제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중요한 건 액시드였죠. 액시드에서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일렉트론을 당겨줄 수 있는 것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OH면 얘가 일렉트론을 많이 이렇게 당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신에 O 말고 잠깐만요. 계속 나오나요? O 말고 이쪽에 뭔가를 달아주면, 그렇죠? 뭐를 달아줬어요? 이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O에 일렉트론을 이쪽으로, 결국 일렉트론을 일로 옮겨갈 수 있는 걸 달아주면, 당겨주는 걸 달아주면 이게 이 반응성이 증가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게 유리아로. 그래서 여기 OH를 카복실릭 액시드의 OH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이쪽에 뭐를 달아준다면,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반응이 증가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앞에서 본 DCC 또는 DCCI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액시드를 액티베이션 시켜줄 때, 아민하고 반응할 때, 아마이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반응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요. 즉 아민을 프로텍션하는 반응, 그 다음에 뭐 했었어요? 액시드를 액티베이션하는 반응, 두 가지를 넣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게 나오는데, 이걸 좀 어떻게 여러분들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이제 좋으냐가 조금 의문이었는데, 조금 순서가 이게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좀 트랜지션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먼저 할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지금 저걸 먼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조금만 뒤에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서 왔다 갔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짧게 강의를 자르는 이유가, 제가 강의 의식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이제 신세시스 폴리펩타이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고요. 터셔리 뷰틸 카보닐 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연결되니까 여기 먼저 설명하는 게 좋았으니까 슬라이드 그렇게 만드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제가 슬라이드를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앞에 중간에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요. 근데 슬라이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T 밖으로 먼저 프로텍션하는 그룹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옥시카보닐 클로라이드 형태에서 아민을 반응시켜서 T복 그룹 또는 복 그룹을 아민에 붙이는 반응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필드 솔리드 페이스 펩타이드 신세시스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요. 메르필드 폴리셉타이드 신세시스, 그다음에 폴리스타이린 마이크로겔, 그다음에 클로로메슬레이티드. 이 18장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앞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챕터 9에서 우리가 챕터 9를 하는데 18장을 미리 좀 보는 겁니다. 18장 자세히 나중에 안 다룰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반응 자체를 보면 하나씩 볼까요? 여기 액시드인데 아민인데, 이쪽에 카복실 액시드 있고, 처음에 이게 뭐예요? 폴리스타이린 레진에 아까 클로로메슬레이션 한 그 결합이죠. 그거에 카복실레이트를 먼저 붙여요. 그래서 첫 번째 아민 액시드를 붙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거 기억나죠? 여기 연결되죠? 폴리스타이린 레진에 CH2, CL이 있는 고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민의
카복실레이트가 있는 걸 첫 번째로 티버그로 프로텍트된 그룹을 만들고 그다음에 HBr 산을 넣으면 아까 디프로텍션 되는 거 봤었죠. 산을 넣고 얘네들을 제거할 때 어떻게 돼요? 제거가 아이소뷰틴과 CO2 나오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아미노 프로텍션, 디프로텍션 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라는 게 뭐예요? 엑시드인데 여기 R1과 R2가 다르죠. 두 번째 아미노 엑시드라는 뜻입니다. 다른 아미노 엑시드를 뭐 같을 수 있겠지만 일단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복에 컷 프로텍션 아미노 COH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DCC가 나왔죠. DCC. 여기서 아까 이게 뭐라고 똑같다고요? DCC I랑 똑같은데 다른 이름. 보통 DCC라고 하는데 I는 잘 안 하는데 뭐 어쨌든 거기서 얘기했었으니까요. 그걸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엑시드가 아까 아실 유리아 형태로 액티베이션 시켜서 아이소 유리아 형태로 액티베이션 돼서 얘가 결합을 하죠. 그러면 여기 그 R2가 R1이 요 사이에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디프로텍션 하고요. 그다음에 반복하면은 어떻게 돼요? 리피티션을 하면은 R1 그다음에 RX까지 계속해서 R2, R2까지 반복하고 티벅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HF 좀 더 요 산보다 HBr에 비해서 HF가 좀 더 강한 산입니다. 강한 산, 더 강한 산, 강한 산, 더 강한 산을 쓰면 여기에 빅 워크로만 디프로텍션하는 것이 거꾸로 디프로텍하면서 동시에 여기도 끊어준다는 겁니다. 플로라이드가 산이 여기도 플로라이드가 와서 끊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솔리드 페이스 펩타이드 신테시스에서 몇 개가 있는 그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은 안스바스 다 이야기했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똑같은 이제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앞에 것하고 연결해서 기술한 겁니다. 카복실레이트가 메르펠드 레진에 반응했고요. 디버 그룹이 디프로 이건 HCl은 약간 HBr인데 뭐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디프로텍션 하고요. DCCI를 써서 커플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얘기는 여기까지는 DC 여기까지 앞에 거 페이지고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약산 결합을 제거하고요. 상대적인 강산 레진과의 결합을 제거하고 만들어준다. 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옆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는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금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자, 왜 레진을 쓰느냐에 대해서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좋아요. 생각을 해도 좋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자, 우리가 솔리드 페이스에 지금 CH2BR, CL 가지고 레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죠. 이 정도의 레진에다가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머리카락의 두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좀 감이 오죠. 머리카락의 두께.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면에서 반응을 시키면 우리가 스무스 탭을 한다고 하면 이 반응들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쓰면 이 레진들과 반응물들을 쉽게 분리를 위해서 합니다. 1번 분리가 쉬워져요. 왜? 얘를 반응시켜가지고 반응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죠.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에지테이션 하는 거예요. 계속 기계적으로 흔들어요. 흔들면 그러면 반응을 하겠죠? 반응이 돼요. 표면에서. 그래서 뭐 하나 붙었어요.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한 상이면, 그러니까 페이스가 같으면, 즉 둘 다 리퀴드면 또는 둘 다 솔루블한 형태면 제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하나가 우리가 타겟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레진에 붙어 있으면 필터레이션을 통해서 쉽게 제거할 수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율입니다. 수율이 뭐냐? 자, 아미노 액시드를 뭐 예를 들어서 A1, 그러니까 아미노 액시드 1, 아미노 액시드 2, 아미노 액시드 3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이 반응들을 계속해요.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과연 수율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 20개짜리 아미노 액시드로 이루어진 펩타이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프로텍션, 디프로텍션을 빼고 나도 어쨌든 액시드 사이의 아민과의 반응이 20번 일어나잖아요. 20번. 그러면 그때마다 수율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20개가 다 아미노 액시드로 제대로 갖추고 있는 펩타이드를 얻어내려면 각 스텝의 수율이 높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스텝의 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보통 수율이 90%면 굉장히 높은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반응이라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0.9를 20승하면 얼마나 될까요? 뭐 한 0.3 정도 나올까요? 30%밖에 나중에 안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정지하기 어렵고 순수한 것도 나눠지고 그러니까 90% 높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99% 이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이 반응들을. 그러니까 펩타이드 합성할 때요. 그럼 90% 이상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과량을 쓰는 겁니다. 과량에 즉 여기 지금 파란색을 과량을 쓰는 겁니다. 파란색이 뭐예요? 아까 티벅으로 프로텍트된 아미노 액시드를 과량을 씁니다. 예를 들어 10배를 과량을 썼다.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1만 반응하고 여기 9는 나올 테니까 10을 넣었다고 하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그 분리, 그다음에 두 번째 수율이 중요하다. 수율이 왜? 과량의 리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과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분리, 사실 분리에 연결된 얘기 두 번째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율을, 그렇죠? 그걸 10배 정도 쓴다는 거죠. 이걸 곱하기 10배를 쓴다. 10배 XS를 쓴다는 거예요. XS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자꾸 나오네. 뭐 제가 프린트아웃 하다가 죄송합니다. 중간중간 여러분한테 볼지 그런데 자, 수율, 그다음에 세 번째 필트레이션하고 세 번째 이런 같은 얘기로 수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참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서 이런 시험들을 많이 안 해봐서 잘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이게 만약에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얘를 10배를 쓰면 결국은 9가 남을 텐데 우리가 그냥 솔루션에서 반응할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1이고 남아있는 게 9라면 만약에 이제 두 개가 결합한 게 1이고 남아있는 XS가 9라고 그러면 이 1을 얻어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9에서 1을 뽑아내는 것. 과량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메이저를 얻어내는 건 쉬운데 이 남아있는 걸 얻어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과량을 쓰는 것은 솔리드 페이스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수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결과물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번의 반응을 사람들이 진행 솔리드 페이스 하더라도 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뭐 하나 합성하는데 뭐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뭐 많이 얻을 것 같지도 않은데 조금 얻었을 때 일주일에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비용이 올라가죠. 자동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토메이션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오토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오토메이티드 솔리드 페이스, 솔리드 신테시스 펩타이드, 이게 PS네요. 솔리드 페이스 펩타이드 신테시스니까 죄송합니다. SPPS. 이건 제가 그 좀 이따 올리는 동영상 그 강좌에서 한번 고쳐졌을 것 같습니다. 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SPPS 솔리드 페이스 펩타이드 신테시스에서 이런 기계를 통해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보여주면은 여기에 이제 이쪽이 여기 있는 게 아미노 액시드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펩타이드 합성하는 거고 이게 필터로 보이네요. 필터. 동영상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 이게 이제 막 흔들면서 반응하는 걸로 보이고 이쪽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미노 액시드를 정해서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동영상 보면은 제가 이제 한 얘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테고요. 여기를 보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좀 이따가 그 동영상 볼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여기 솔리드 페이스 펩타이드 신테시스에서 자, 솔리드 페이스 펩타이드 신테시스 장점 정지하기 쉽고 시퀀스를 조절할 수 있으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동화 가능하고 또는 여기 두 번째 수율이라고 넣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아, 이거 자꾸 나와요. 수율이고 그다음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표면적이 작아. 표면적이 작아? 표면적이 작다라고 보는 건 좀 틀린 말인 건데 표면적이 작다라기보다는 2차원적인 반응이어서 2차원 반응. 왜? 솔루션이면은 3차원이잖아요. 그런데 표면에서만 일어나면 2차원이라는 게 2차원 반응이어서 2차원 반응이어서라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반응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 뭐 오케이. 효율 뭐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건 뭐좀 사실은 양이 작은 양이 작다라는 것이 좀 더 큰 얘기네. 왜? 2차원적인 반응에서 속도가 느리고 반응 속도가 느리고 반응 효율이 떨어진다고 얘도 좋습니다. 그리고 큰 양을 스케일이 어렵다. 큰 스케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3차원에서 반응과 2차원에서 반응하는 것의 양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폴리머의 크기가 너무 크면 표면적에서 손해를 봐 수율이 떨어지고 표면적이 손해고 너무 작으면 표면적이 넓어지는데 정제가 어렵다. 흔들어가지고 필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수지 마이크로 정도 가장 유의합니다. 클로로 메슬레이션이 많이 진행됩니다. 클로로 메슬레이션 많이 있으면 수율은 증가된다. 수율이라는 게 얻어지는 양은 증가되는데 너무 많은 밀도가 되면 왜냐면 이 펩타이드가 길어지면 자기네끼리 방해를 해서 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스테릭 이펙트가 생길 수 있어요. 스테당 수율이 떨어지면 여기 앞에서 90도짜리 10단계, 20단계 아니 10단계에서 35% 계산하는 게 좀 틀렸네요. 99% 끌어올려야 돼. 통상적으로 정제가 어렵기 때문에 ABC 방에서 C의 수율을 해서 과량을 쓸 수 있다. 보통 과량을 쓸 수 없어요. 솔루션에서는. 그러나 솔리드 페이스 신세시스에서는 여기다 펩타이드를 넣어줬고요. 정제가 쉬운 레진을 이용함으로 B를 과량을 해서 A의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화 얘기는 앞에서 나왔지만 자동화 얘기까지 연결하면 쭉 정리된 셈인데 약간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말들이 좀 부드럽진 않네요. 정확하진 않고 이건 제가 조금 더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아마 고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로 고쳐서 일단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그 중간에 뭐 이렇게 프린트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산만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달한 것 같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올라왔네요. 미안합니다. 왜 이러는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